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2023학년 전공역사 시험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는 김태규 선생님께서 역사경론과 서양사 하셨고, 저는 이제 한국사와 동양사 빠르게 경향만 보고, 그 다음에 문항별로 유사정답 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출제 경향은 예년에는 한국사와 동양사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다가 올해는 한국사가 조금 더 점수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점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이번 시험에서의 고득점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해설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경향을 보게 되면은 4점짜리 문항에 1점씩 꼭 지문의 내용과 뭐 관련하여, 바탕으로, 비교하여, 참고하여 라고 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경향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 시험에 나온 이런 바탕으로, 참고하여, 포함하여, 비교하여, 특징에 근거하여 등등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여러분들의 조금 시간 부족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수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지를 쓰시다가 이런 조건에 여러분들이 관련 짓지 못하고 쓴 답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들보다 조금 더 점수는 낮아질 여지가 많은 문항이지 않았는가 싶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실수했다라고 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또 원래 예년에는 감독관 그 책자가 굉장히 좀 얇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고 나서 인쇄상태 확인하라고 할 때 천천히 봐도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제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감독관 교육 때부터 조금 제지를 하라 그래서 천천히 보면은 감독관이 대신 확인하라고까지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 자체들도 여러분들의 시간 부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료의 출전 등이 제시가 대부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문 사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답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잘 쓰신 분들도 많지만 정말 산으로 가는 답안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어렵지 않았는가 싶고, 그 다음에 요 근래 예를 들면 제 부분에서는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책들 혹은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와 관련된 책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거의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그런 서적들에서 2, 3점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하여, 뭐 관련하여 이런 서술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점수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제랑 오늘 한 진짜 100개 이상 채점을 쭉 해왔는데, 쭉 채점을 해봤을 때 저조차도 조금 세모를 치는 것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저조차도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몇몇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점수가 좀 달라질 여지가 많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학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채점 기준에 따라서 또 정답률이 나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어쨌거나 전공과 교육학 합산으로 1차 합격자가 결정되니까 너무 미리 자신의 성적을 예단하지 말고, 또 1차 합격자는 전국에서 뭐 400명 이상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면 뭐 300등인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200명이나 눈에 보여, 안 해, 2차 준비 안 해 라고 했다가 12월 말에 이제 막 울며 불면서 저한테 난리치지 마시고 2차 준비는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 과목별 경향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전에 쭉 얘기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나마 저희는 그래도 아마 학원 수강생들이 타 학원이나 혼자 하신 분들보다 조금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래도 강조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조한 것들이나 이런 뭐 제도사, 통시대적인 문항들 같은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고, 실제로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데서 많이 나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 자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부터 보도록 하면은 먼저 A형 2번은요. 거의 프리패스기는 합니다. 거의 프리패스. 워낙 많이 됐고 워낙 중요한 왕들이어서 뭐 당항성이라던가 A형 2번 문제 보게 되면은 비담이라던가 이런 것만 보고도 굉장히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답률은 거의 뭐 합격권, 그러니까 상위 한 15% 정도의 학생들이라고 친다면은 정답률은 90%가 넘어갑니다. 근데 왜 100%라고 단정을 짓지 못했냐면은 이 두 번째에다가 선덕여왕이라고 쓰신 분들이 제법 됩니다. 선덕여왕이라고 쓰신 분들이 간혹 섞여 있어서 한 상위권으로 기준으로 치면, 그러니까 합격권에 다 가가선 학생들이라고 친다면은 한 2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여기다가 선덕여왕을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2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선덕여왕을 쓴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여기서 1점씩 까이신 분들이 제법 있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A형 3번 문항도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금방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항이었죠. 보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유추할 수가 있었고, 나의 경우도 나무 몽둥이 600개로 만민공동회를 습작한다라고 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황국협회라고 하는 것을 금방 유추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황자를 쓰다가 황국중앙총상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황국중앙총상회로 빠지신 분들이 또 한 10명 중에 1명 혹은 20명 중에 1명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상위권이다라고 하더라도 정답률이 10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황국중앙총상회라던가 이런 이상한 단체로 빠진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여기까지 기입형을 4점 다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잘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형 4번은 서양사니까 넘어가고요. 5번도 넘어가겠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에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전근대사에서 중국사의 범위를 넓히는 듯한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에 들어갈 것은 과진론입니다.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의 진승 오광해난의 사료의 출전이 과진론인 게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푸신 문항 중에서는 오버스토리 책에 보면은 그 사료, 가히의 과진론을 제시하고 준 문항이 있었어요. 가히의 과진론이라고 하고 제시한 사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맞추신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한데 한 정답률은 그래도 10% 미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진론까지 외우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외울 것이 많아서 정답률은 10% 미만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유사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하나가 뭐냐면은, 과진론 자체가 신서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고, 신서라고 하는 것이 동양사 개론에는 나와 있거든요. 신서를 유사 정답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제 기준에서는 5%쯤 됩니다. 왜 5%밖에 안 되냐면은, 이 치안 책도 신서에 실려 있기는 있어요. 신서에 실려 있기는 해서 만약 이 치안 책이 없다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것도 실려 있어서 조금 낮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동양사 개론에 보면, 그래도 완전히 0%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설지 3페이지에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들이 쭉 나와 있냐면은, 두 번째 인정답안 부분에 보게 되면 왼쪽에 유학을 실제 정치에 이용하려는 경세학으로서 이런 가히의 신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밑에 중국의 역사에도 신서 중에 과진론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출제위원님께서 조금 마음씨가 좋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맞게 할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한 5%, 10%쯤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것까지 정답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정답률은 10%가 좀 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조금 채점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문항 스타일을 봤을 때 아마도 작년이랑 비슷한 분이 출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 근데 작년이랑 올해 문제랑 조금의 차이가 뭐냐면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보거나 자꾸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필부라고 하는 게 필부가 신분이 낮은 자를 말하거든요. 신분이 낮고 비천한 자를 말해서 여기서의 일개 필부로 인해 진나라가 망했다, 진승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진승의 등장으로 일어난 사건을 쓰라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만 가자면은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밑줄 친 니은 진승의 등장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진승의 등장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만 써도 정답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인지, 혹은 그 앞에 부역이라던가 연좌제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서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까지, 배경까지 쓰라고 하는 것인지가 조금 와닿지 않아. 여러분 답을 검토해 보면은 진승 오광만 쓰신 분들도 반, 그리고 요 앞에 수식어까지 정확하게 붙여주신 분들이 반이거든. 저같이 좀 성격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것까지 요구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문제를 쭉 보니까 아마도 그냥 이것만 썼어도 정답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않을까 싶기는 해서 어쨌거나 그냥 진승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 것들만 쓰셨다라고 한다면은 동그라미 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조금 채점 과정 중에 어떤 지침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에서 썼고, 그 다음에 니을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할 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이 뭐 과진로는 거의 안 하기는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막 3번, 4번, 5번씩 풀고 했던 주제들이라서 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쓸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 답들이 여러 갈래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저도 찬찬히 보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 추상적으로 다가왔냐면은 유교적 지배 이념에다가만 밑줄을 친 게 아니에요. 춘추 공양전에 기초한 에다가 밑줄까지 쳐져 있거든. 이 춘추 공양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개론서에서 2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나오냐면은 천인감흥설의 내용이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부분에서 한 가지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한유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치의 적용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둘 중에 뭐를 써야 될까 고민한 분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춘추 공양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 뒤에 유교적 지배 이념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태학이라던가 오경박사 쪽으로 가신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은데 저도 어떻게 채점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채점을 하실지가 조금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작년 채점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다 맞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춘추 공양전까지 굳이 밑줄을 쳤던 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천인감흥설 쪽과 관련된 내용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안전한 것은 천인감흥설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태학까지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괜찮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태학만 쓰게 되면은 춘추 공양전을 너무 조금 포괄하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서 이거에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률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천인감흥설이나 혹은 조금 더 넓어서 법치 이런 성격적으로 이야기를 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정답률이 여기까지만 너무나 낮은 것 같고, 태학까지 한다면 조금 높을 것 같아. 근데 법치는 또 고민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법치의 적용 이런 건 약간 성격의 느낌인데 내용을 쓰라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라고 하는데 법치와 접합시켰다.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일단 여기와 관련돼서 답을 썼을 경우 정답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옆에 해설지 잠깐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답을 쭉 검토하고 그냥 볼만한 답들을 몇 개 넣어놨는데
먼저 위에 있는 이런 천인 가문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체로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 그 밑에 법가적 통치 이념과 유교주의 사상의 결합,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피상적인 성격 같기도 해서 저는 이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 맞게 할 수도 있고 틀리게 할 수도 있다. 그냥 저는 저 같으면 그냥 맞게 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맞게 할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태학 설립, 효령과 설치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과연 춘추 공양전까지 포괄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아니야. 금문학을 교육시켰으니까 이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이것도 동그라미를 치긴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치긴 했고요. 마지막에 충효를 기반으로 한 황제 지배 체제의 정당화. 이거는 과감하게 X표를 그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은 대략적인 정답 근거 잡는데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 내용도 가장 자세한 거는 중국의 역사 시리즈입니다. 중국의 역사 시리즈여서 올해 문항은 작년, 재작년보다 확실하게 중국 전근대사는 조금 더 까다로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이 문제가 있어. 이 문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골치를 아프신 것 같은데, 먼저 해설지를 봐봐요. 해설지가 이렇게 여백 없이 2페이지를 꽉 채웠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의 정답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합격권 정답률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제가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점수가 낮습니다. 왜 점수가 낮냐면은 한번 지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가 지문 자체는 우리가 몇 번 봤던 내용들이고 연도적 힌트까지 주어졌어. 1937 정도 안 줘도 우리가 계산해서 더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친절하게 줬다고. 여러분들 굉장히 1937만 보고도 쉽게 답을 유추하셨습니다. 물론 갑자기 조상신이 놓아셔서 단체 이름 한 글자가 생각 안 나서 빼먹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혹은 연합까지만 쓰셔도 정답은 가능합니다. 시마스 교과서 등에서는 회자를 빼고 썼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검토해서 정답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의 자체는 개론서마다 다릅니다만 민족주의 세력들 간의 연합 혹은 우파 세력들 간의 연합, 이런 뉘앙스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광복군이 영국군의 요청을 따라 한 행동, 미얀마에서 포로 신문이라던가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였다라고 하는 것들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도 왜 제가 정답률을 짜게 잡았냐면은, 먼저 여기서 단체 이름을 순간적으로 엉뚱한 단체를 쓰신 분들이 한 20-30%가 있습니다. 합격권에서도 20-30%가 간혹 엉뚱한 길로 밟으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밑에 이것의 정답률이 이 문제의 조건만 보면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 먼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고 때 많이 연습해 봤잖아. 다를 제정한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낼 수가 있는데, 굳이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라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인데, 나 지문을 보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번 32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임시약헌 개정안을 제출하여 조직을 변경하였으니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1940년에 주석 중심 지배 체제로 변동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0년 10월 달에 이거 자체를 개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편을 하면서 이 광복군 자체를 차기 만들 이 국군 자체를 김구 주석의 지휘권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주석의 지휘권으로 편성을 해둔 것이 나의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김구 주석이 가지고 있는 광복군의 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서 답안을 쓰셨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장제스형, 국민당의 장제스형이 국민당에서 이것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해설지가 굉장히 긴데요. 먼저 해설지 4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에 보게 되면은 먼저 여기의 내용은 주석 중심제로 개편하는 그 사료의 일부입니다. 32회 임시의정원에서 주석 중심으로 바꾸는 얘기여서 국군을 다 관리하는 국가 원수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주석의 권한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당이 난리를 쳐. 왜? 우리가 재정 지원도 앞으로 할 건데 재정 지원을 하는데 네 맘대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임시정부에서도 그런 걸 수긍해서 한나라 영토 안에 군령이 두 군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지휘권을 넘기게 되는 내용이 국외행동준승이거든요. 행동준승 국외항이어서 그런 내용들에 기반해서 문제를 썼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들을 쭉 검토해 보면은 다시 4페이지 왼쪽에 여러분 답안 검토 사례 보게 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신 여러분들의 답안이야. 여러분들의 답안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답안을 수백 개를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쓰신 분들이 전체 응시생 우리 학원 기준으로 5%에서 10%밖에 되지가 않아. 이런 정도로 쓰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채점을 한다면은 굉장히 지금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 거의 5%의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아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재정 지원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조선 의용대가 화북지역으로 건너간 거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재정 지원이든 조선 의용대의 화북 이동이든 그런 내용들은 나지문에 나와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에서 아마 제 생각이지만 전년도에 채점 기준이 너무 유했다라고 하는 뭔가 비평이 있었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을 줘. 이거 올해 연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구체적인 조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이런 내용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재정 지원이든 혹은 조선 의용대 의동이든 그거 자체는 이거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김구 주석 중심으로 지도체제가 개편된 내용을 너희가 아니 모르니 자체를 물어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으로 정답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답의 기준들이 애매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거야. 이런 세 번째 답안 같은 거. 세 번째 답안에 보면은 지휘권 마찰이 생겨서라고 하면서 주어가 굉장히 불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지휘권 마찰인지가 불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정답률이 낮다라고 했어요. 출제 교수님께서 이것까지 정답으로 처리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으라고 할 수도 있어. 문항 자체는 굉장히 불명확한 문장인데 맞는 말이거든. 김구 주석이냐 국민당이냐 지휘권 마찰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았던 건 핵심 트루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주어가 불분명하지만 맞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밑에 부는 안 됐죠. 밑에 부는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주석 중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넷을 보고 이 내용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는 나 지문을 전혀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지문을 전혀 살리지 못해서 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 문항 자체가 여러분들 자꾸 나 지문과 상관없는 방향의 답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모르고 그냥 지문 내용 보고 쓴 느낌이긴 한데 정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면 동그라미 합치라고 했을 거야. 근데 전공이기 때문에 그어질 가능성도 있고 애매하게 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고, 이건 너무 지문 내용 그대로 쓴 느낌이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넘어가서 해설지 5페이지에 하나 오타가 있습니다. 이건 이 책 자체의 오타인데 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강에는 수정돼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3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첫 줄에 39년 10월 8일이라고 되는데 40년입니다. 1940년이어서 이거 그냥 오타만 가볍게 고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저도요, 여러분 이거 틀려도 걱정할 게 아닌 게 저도 웬만하면 여러분이 보는 책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봐봐, 임시정부 자료집 이런 데서 텍스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틀리셨어도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는 말고 그냥 그런갑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정도 봐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쭉쭉 넘어가서요. 자, 그냥 한문 사료 문제인데 세상에나 한문 사료 문제에 이렇게 출전을 다 삭제한 경우가 굉장히 좀 오랜만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다 삭제를 하고 주셨고, 지문 자체는 우리가 원체 많이 연습한 사료여서 정답률이 나쁘지가 않았어. 정답률이 나쁘지가 않았고 좋았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느끼게 했던 지점은 오히려 이 힌트가 이 연도 자체는 고려사가 편찬된 연도고 이 이듬해 고려사 저료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거를 보고 오히려 혼동을 일으켜서 오답으로 간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제법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조금 나 자체의 오답률은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해설제 있습니다. 문헌의 명칭은 삼강행실도입니다. 근데 편찬 목적에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야 돼. 누구? 백성 혹은 문자를 모르는 이들 혹은 피지배 계층, 농민 이런 식으로 그런 글자를 모르는 이들을 위한 편찬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간혹 성리학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혹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쓰신 분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여기서 깎이신 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고려사 저료와 그 다음에 그런 편년체의 이런 연어를 기준으로 한 것의 특징을 니은을 참고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였는데, 잠깐만 해석본을 가지고 볼게요. 해석본을 가지고 보면은 해설지 6페이지에 보면요.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은 밑줄 튄 니은 부분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니은 부분에, 즉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연어를 표시하여 사건을 서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자체가 너희 한문사로 못 읽은데 어쨌든 그거 보고 그 내용이라도 쓰라는 것인지, 혹은 연어를 보고 참고하는 것의 특징을 조금 더 입각해서 쓰라는 것인지가 조금 저는 고민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어를 참고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연, 월 이야기 이외의 것, 즉 차라리 편년체 얘기를 조금 더 써주시던지 혹은 기전체부에서 분량이 적고 사건의 추이를 파악하기 좋다는 것을 쓰라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조금 채점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제발 칼차기를 오늘부터 물을 떠다 놓고 비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떠다 놓고 비다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설지 6페이지에 옆에 여러분 답안을 쭉 검토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되면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이념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애매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 성리학적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백성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정답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높지 않을까 싶고, 밑에 건 여러분들의 이제 실제 답안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써주신 분들은 문제 없겠죠. 문제 없을 텐데 연대기적 순서로 서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본문 안에 연, 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애매해. 그리고 편년체라고 하는 말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아예 기전체 내용으로 갔으면은 무조건 오답이겠죠. 오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사료 자체를 아예 접근하신 분들도 조금 있고, 또 추상적으로 쓰셔서 틀리신 분들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특히 오답률이 높기는 했어요. 이거 사료 자체 교재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답률 자체가 조금 있어서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문항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A형 12번인데요. 빨리 하자. A형 12번인데 10번인데 자, 먼저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이 다시 재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도 계속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률은 높았고, 위해위, 웨이하이 외에도 교주만 나왔으니까 나올만 하다고 원체 강조했기 때문에 정답률은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여기선 별로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실수를 한 분들을 거의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 두 가지야. 이거 두 가지에서 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많이 했고, 제 말을 들어보면은 아마 얼굴이 흑빛이 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건데요. 왜냐면은 나 조약을 체결로 인한 중일 관계의 변화를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특권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의 변화를 쓰라라고 한다면요, 늘 말했잖아. A에서 B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줬어야 돼. 이전에는 무슨 관계였어? 청일 수호 조교로 대등한 관계 혹은 평등한 관계였다고. 근데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최국대우조를 줬다는 것은 불평등한 관계가 됐다는 거야. 즉 대등한 관계에서 불평등한 관계로 변화하였다. 최국 대국의 조약으로 체결로 말미암아 대등한 관계에서 불평등한 관계로 변화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쓰셨어야 가장 정확한 답인데 근데 이 중일 관계의 변화 내용, 이 양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신 분들보다 오히려 엉뚱한 내용으로 빠지신 분들이 제법 있었어. 우리 수업 시간에 청일수호 조기도 따로 물어봤었고, 시모노세키 조약도 따로 물어봤었고,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주는 압박감과 지문이 길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틀리신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최국 대우 조약만 이야기하면서 경제적 침투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쓰라라고 하는 건데 경제적 침투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출제자가 좀 원하는 답은 아니었을까. 우리 중국의 역사든 아니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든 보게 되면은 이 최국 대우 조약 부분에 불평등한 관계라던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다 서술을 하고 있거든.
근데 너무 경제적 조약으로만 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경제적 침투 가속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경제적 침투는 계속 하고 있었어. 중국은 계속 털리고 있는 쪽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가 않고, 또 답을 쓰시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니라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빠지신 분들도 있어요. 이건 완전한 오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니라 동아시아사의 위치를 가지고 서술을 하셨기 때문에 문항의 조건에 어긋납니다. 문항의 조건에 어긋나는 답들이 조금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동등한 위치에서 침투가 가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으면은 제 생각엔 그래도 구제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경제적 침투 이야기만 쓰게 되면 혹은 제조업 종사권 이야기로 빠지게 되면은 조금 더 어렵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어렵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런 답들이 조금 더 정답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거 자체는 틀린 답이죠. 왜? 이미 청과 일본은 청일수호 조교에서 동등한 외교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조건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일 관계라고 하는 시점, 최국 대우라고 하는 게 서양과만 맺을 수 있는 거였고, 서양과의 조약이 불평등 조약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답을 맞추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개념 확인 2번에 출제 근거에 보게 되면은 옆에 7페이지 오른쪽에 출제 확인 개념 확인 출제 근거 2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중국보다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셈이다. 또 3번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불평등한 조약 관계로 이행하였다 등등의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물어보신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채점 기준에 따라 답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왜 갈리냐면은 여러분, 리순 다렌을 러시아가 가져가는 것을 지문에 줬어. 근데 그 위의 조차의 목적을 리순 다렌과 연계해서 쓰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핵심적인 키워드는 남아를 저지하는 거겠죠. 남아 저지가 들어갔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 남아라는 말을 못 쓰고 중국 내에서의 견제 뭐 이런 쪽으로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리순 다렌을 가져간 것 자체보다 리순 다렌을 가져가고 조선 가고 홍콩 가고 인도 가고 이런 것까지 우려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남하 저지라고 하는 키워드 없이 중국에서의 견제 이런 식으로만 썼다라고 한다면은 정답에서 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항의 조건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채점 과정 중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대체로 남아 저지로 잘 썼고 중국에서의 세력 견제까지 정답을 하게 되면은 이 문항은 변별력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남아 자체를 핵심 키워드로 설정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형입니다. B형인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A형은요, 여러분의 오답 실수가 좀 더 많은 영역입니다. 왜?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B형쯤 가면은 이제 마음을 내려놔요. 내가 수석하지 않을까라는 그 압박감에서 내려놔서 붙자. 아니 오늘 술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내려오면서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A형 2번, 3번보다 B형 1번에서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정답률 자체는 거의 100%에 가까운 문항이 B형 1번이고요. 정답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형 1번을 시원하게 맞고 옆에 B형 2번을 봤어. 한문사료네. 네, 여러분들 얘기가 들어보니까
대충 바다 이런 글자 보고 찍어서 썼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충 바다 이런 글자 보고 굿쌤이 천계령 정성호 얘기했으니까 뭐 그 내용인가 같다라고 하면서 대충 쓰셨는데 맞았다라는 분들도 제법 되어서 의외로 저희 수강생분들 기준으로는 한문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정성공과 천계령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았으면은 땡큐입니다. 땡큐고요. 넘어가서 5번을 가게 되면은 의천입니다. 사료 자체가 힌트는 없었습니다만 20년 동안 책을 모아왔다는 것들, 그리고 무언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 중국에서의 경험들 제안하는 것을 때 의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유추할 수가 있었고,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던가, 그러니까 문헌을 모은 다음에 그 문헌의 모든 목록을 간행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간행할 목록들을 뽑아서 만든 게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고요. 내가 그래서 이 문헌 중에서 일부 내가 조금 가감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간행할 거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게 그 목록이고, 그 목록에 의거해서 이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 이른바 교장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 간행으로만 썼다라고 한다면은 정답이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이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의 내용은 화폐 발행 쪽으로 쓰시면은 다 정답으로 가능합니다. 주전도감 이야기를 쓰던, 화폐 발행한 얘기, 해동통보 발행 이야기를 쓰던 어떤 내용을 쓰셔도 다 정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제가 학원 강사 데뷔한 이래로 늘 고려 숙종의 이런 신재정 정책을 늘 얘기했는데, 드디어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너무 속상해서 어제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맥주를 한 잔 마셨고요. 여러분 답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은, 답들을 한번 쭉 검토해 보면요. 자, 교장 편찬의 저본이 되었다. 오케이. 송거란 등의 장소를 모아 이후 교장이 가능되는데 기반이 되었다. 굉장히 정확한 서술이죠. 다 정확한 서술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대장경 편찬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초조인지 제조인지 교장인지 와닿지 않아. 이런 건 오히려 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제조대장경, 즉 이른바 8만 대장경 편찬이겠죠 아마, 편찬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글쎄요. 보통 8만 대장경은요, 보통 개론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옆에 출제 근거 9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은 5번에 보게 되면요, 초조대장경을 저본으로 하여 제조대장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통의 개론을 써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위험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 물론 안 본 건 아닐 텐데 가장 큰 저본은 초조대장경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천태종 개창은요, 의천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해온 결과물이지 가지고 온 책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교종의 교리를 체계화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정답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국사 책들을 다 사왔어. 그래서 그 책의 목록을 가능하고 그 책을 수집했다라고 해서 한국사의 연구가 더욱더 체계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나?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거는 정답의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싶고요.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텍스트들은 다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11월 달 와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제도사 이런 것들 쭉 정리했잖아요. 우리 2주 동안.
조상신이 도운 것 같아. 조상신이 도운 것 같아서 간만에 로또를 샀는데 로또 당첨은 안 되더라고요. 로또 당첨이 됐으면은 제가 여기 안 왔을 텐데 어쨌거나 쭉 보게 되면은 병호제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병농일치제와의 구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 자체가 뭐 안 했나요? 6번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6번이 어딨니? 6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과거 제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 물어봐서 마찬가지 팔고문과 회신도 뭐 시험 전전주에 했었잖아요. 해가지고 정답률 자체는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회신은 조금 잘 안 해왔기 때문에 회신은 조금 정답률이 낮습니다. 회신은 조금 정답률이 낮아서 팔고문이라던가 이런 것들, 대꾸라던가 이런 것들 와서 팔고문은 대부분 접근을 했는데 회신은 정답률이 좀 낮아요. 회신을 맞았다면 굉장히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성문머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점수가 많이 갈려. 왜냐하면은 문제를 잘못 읽고 니을은 무엇이고 지읒은 무엇이다 라고 쓰신 분들이 제법 있어.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니을이 담당한 업무를 지읒을 포함해서 두 가지 쓰라는 얘기거든. 두 가지란 얘기가 없지만 1.1점 물어봤기 때문에 무언가 키워드가 될 만한 걸 두 가지 썼어야 돼. 우리 말했잖아. 재작년에 요새 문제 나왔을 때도 요새 자체에서 몇 가지 쓰라는 말은 없었지만 채점 기준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채점을 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가지수가 제한이 없을 것 같은 거에 반드시 두 가지를 쓰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즉 니귿에 들어갈 부역 황책을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두 가지를 썼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내가 봤을 때 출제위원이 가장 이상적으로 답으로 생각할 만한 부분은 우리 해설지 10페이지 출제 근거 3번의 동양사계론 566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부터 부역 황책을 작성하여 토지라던가 인구의 이동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세와 요역을 징수하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썼다라고 한다면은 출제위원이 제일 좋아할 답안일 거야. 아마 그거를 꿈꾸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문항 조건에 봤을 때 부역 황책 작성 등을 포함해서 그거 외까지 키워드가 하나 정도만 더 들어갔으면은 다 정답으로 2점을 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정답은 조금 수준을 낮춰서 부역 황책 작성이라던가 어린 도책 작성, 뭐 조세 징수 이런 것들 키워드 두 가지만 들어간다면은 2점 받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들어간다면 1점인데 부역 황책 자체를 안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채점 과정 중에 무언가 기준이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4점 가져갔다면 정말 잘한 것 2점만 가져가도 선방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여러분 여기다가 7번 문제는 서양사 문제인데 여기다가 중국사 답안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래도 처음에 답을 보다가 뭐야 조정정책이 출제가 되었나라고 하고 문제를 다시 봤어. 갑자기 막 유소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길래 뭐야 내가 못 봤나 하고 다시 봤는데 이거 여기다가 서양사 답만 썼어도 선방한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웃는 놈이 바로 그 놈이야. 웃는 놈이 범인입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항으로 갈게요. 9번, 10번만 하면 이제 끝인데 9번 문항으로 가게 되면은 병호라던가 분리라던가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검토 사례에 먼저 보게 되면은 1번에 보면은 도망의 원인을 밑줄 친 부병제도의 특징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부병제도의 특징과 도망의 원인을 결부지어서 썼어야 되는 문항입니다. 즉
부병이 자체적으로 식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짊어져야 하는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거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썼어야 가장 올바른 정답일 것이고, 혹은 지역별 편중 문제라던가 혹은 변경 근무 시에 온갖 비용 등을 다 짊어져야 되는 것들을 썼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것도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민이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볼게요.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은 균전제와 결합되어 있는 니은의 제도는 균전제가 붕괴하면서 지그상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균전제로 인해서 균전으로 인해서 장비라던가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부병제의 시스템에 대해서 쓰다가 말았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균전을 주고 이거를 마련을 해야 돼서인데 이거가 원체 과중한 부담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건데 명확하게 써주지를 않았어. 그 밑에 답도 마찬가지야. 고향에서 먼 곳이나 변방구역에 대한 군역으로 재정적 부담이 심해졌대. 누가 재정적 부담이 심해졌다는 거지? 부병들? 근데 그렇다면 부병의 그런 제도와 결부해서 더 썼어야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오늘날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를 하던, 내가 나온 논산에서 근무를 하던, 혹은 가까운 서울에서, 여기 서울 저기 여의도 63빌딩에서 근무를 하던, 나에게 드는 부담의 차이가 있나? 없어. 경제적 비용은 없다고. 근데 얘네한테는 더욱더 막대한 부담이 들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곳에 생활하면 드는 모든 비용들을 다 내가 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드는 비용들을 다 내가 마련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썼어야 되는데 멀리서 근무하기 때문에 부담이 심해졌다. 그게 왜 도망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 왜 부병제도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가 잘 안 와닿아서 이거는 물체로 간다면 맞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올해 지금 채점위원이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을 준 것들을 봤을 때 위험한 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위험한 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나의 답이 이 부병과의 가드, 즉 자기 부담이 높은 것들 혹은 특정적에만 편중되는, 수도 주변에만 편중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과연 써줬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괄호 정책, 아마 노량진 강사자 비슷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괄호 정책 저도 예전에는 엄청 강조했다가 요새는 그냥 교재에 넣긴 넣었는데 크게 강조하진 않았거든. 왜냐하면은 요새 중국 역사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서 막 강조를 하다가 안 나오니까 요새 중국 역사 이제 안 나오나 보다라고 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인구 그래프 보면서 이거 늘어나는 거 괄호 정책 때문이에요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서 맞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한 거고요. 여기다가 뭐 모병제든 확기제든 이런 장열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써서 틀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고 맞은 분들만 그냥 잘하셨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맞았어야 되는 거였고 뒤에는 여러분들의 문장 서술의 습관 때문에 틀리신 분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괄호는 특히 이제 혼자 공부하신 분은 대부분 틀리신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시는 대부분 틀린 것 같아서 이거는 맞았으면 땡큐다. 틀렸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가서요. 시간이 없어서 자꾸 문제 안 보고 쭉쭉 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우리도 많이 했던 거죠. 김구식 의장만 보더라도 입법의원이라고 하는 것들 유추할 수가 있어서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남조선 입법 과도 입법위원이라던가 혹은 입법의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썼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미소 공동위원회라던가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미국 측의 의도, 미국의 정보 수립과 관련된 의도, 즉 문제가 또 길어. 문제가 올해 문제는 지금 이것들 때문에 좀 많이들 실리는데 니은을 설치한 의도를 쓰는데 사실
미군정의 기억을 설치한 의도만 물어봐도 되는데 앞에 사족을 하나 붙였어. 정부 수립을 위해라고 하는 사족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말이 있음에도 저는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의 범위는 조금 넓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답을 하나 보면은 먼저 제 답에는 뭐 중도파 육성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학사 한국사 235페이지에는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들이 있고요. 이런 말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아 한국사 교사용 교과서에는 정부 수립 이전까지 법령의 초안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들이 있어. 그래서 중도라는 말이 있거나 임시정부 수립 이전까지 법령의 초안 작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미국이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면은 정답으로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으로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즉 옆에 개념 확인 1번, 출제 근거 1번, 12페이지 옆에 1번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입법의원은 두 번째 줄에 중도파 육성을 위해 설치된 입법기구였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줄에 한반도 정국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고자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입법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면서 남조선 과도 정부 설치를 추진했다 뭐 이런 말들을 주셔서 이런 것들 다 전부 정답의 가능성 다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의 답안 키워드를 쭉 한번 보면요. 여기 보겠죠. 2차 미스 공의가 개최될 것을 대비해서 다 옳은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남한에 과도적으로 입법권을 이양하여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좌우합작 운동이나 과도 입법 의원이나 다 중도파를 지지한 거거든. 중도파를 지지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미국이 중도파들을 지지해서 자신들이 유리하게 통일정부 수립을 가려고 하는 거지 단독정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47년도 들어서 냉전체제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단독정부의 길로 가는 것인데 이거 자체는 약간 단독정부의 서술로 보이기 때문에 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2차 미소공이 얘기했다면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 문제의 키워드 중 하나는 중도파인데 우익을 쓰게 되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익 세력들은 관에서 선출해주지 않아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미국이 지지하고자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여기도 정답이 의외로 많이 갈렸어. 지금 본 것처럼 정답이 의외로 많이 갈렸고 두 번째도요. 정부 수립 방안의 서술도 분명히 지문만 내용만 똑바로 보더라도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라고 하는 것을 금방 유추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혹시 남한이 거부한 북한이 거부한 이후의 상황인가라고 해서 가능한 지역으로 빠지신 분들이 제법 있었어. 이런 것들은 다 그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남북 총선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써주셨어야 정답으로 인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항이어서 앞에 두 개,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들은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그 이외의 두 가지는 정답률이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어서
3점 이상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은 수도권 기준으로 말을 할게요. 수도권 기준으로 한국사, 동양사 28점 이상이면 괜찮아. 잘한 거고요. 수도권 기준인데 한국사, 동양사가 28점 미만이다. 교육학과, 서양사, 격사교육으로 해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예를 들면 강원이라던가 전남 같은 지역은 이거보다 조금 미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한 27, 28은 그래도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 26, 27, 28은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채점 기준 과정에서 여러분 답이 맞게 되는 게 있고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28점 정도는 가져가라. 그게 제 권하는 사항이고요. 지방은 여기서 2, 3점, 4, 5점까지도 내려갈 여지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2차 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